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나 봅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했는데요.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란은행도 금리 발표를 하는데 동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표적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물론 지금은 또 탱크가 들어갔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은 아무튼 오늘 장중에는 이런 상황들이 시장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었고, 맥도날드가 지금 그동안 사실 소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맥도날드가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안심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도 뭐 19%나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노동쟁의가 끝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다들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포드라든가 GM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실적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펀더멘탈이 많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겪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AI 분야에서 좀 많이 주가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닷컴이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뒤를 이어서 알파벳하고 메타가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받은 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GPT-4 모델보다 한 5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실적에 도움이 될지 지금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마존닷컴을 제외하면은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좀 지난주에 하락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상황입니다. 메타나 알파벳 한 4%, 10%더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회복하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대형주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AMD, 화이자, 캐터필러가 있고요. 수요일은 퀄컴, CBS 헬스가 있고 에어비앤비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주가도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일요일에는 스타벅스가 있고, 금요일에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팩트셋에서는 지금까지 한 49% 정도의 S&P 500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성장률이 한 2.7% 정도 나온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3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요일 오후 2시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특별할 건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시장이 어떤 그 부정적인 심리가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펜하이머 쪽에서 나온 얘기가 기존의 S&P 500 그 타겟을 4,900포인트로 잡고 있다가 굉장히 높게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500포인트나 낮춰서 1,400포인트로 타겟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 전쟁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기업 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들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점 먼저 다뤄주시고요.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을 했어요. 전기차 수요와 관련해서도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시작하면서 이제 4분기에 흑자를 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한 1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하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EPS 예상치가 7센트 손실이었어요. 근데 3센트 손실을 기록을 했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초과 달성을 했고, 이걸 가지고 4분기에 흑자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나 기술주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장 어떻게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대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 온세미가 21%나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영향을 받은 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게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리비안 이런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배터리 제품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예상치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량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줄였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200라는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좀 더 추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드가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페덱스 실적 나오면서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포드나 GM이나 뭐 스텔란티스나 이런 회사들 결국은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은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 실적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온세미컨덕터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과거에 제가 온세미컨덕터 되게 그 매수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반도체법 설정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을 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3분기 매출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지침이 시장 기대치에 완전히 못 미치는 이런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한국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 상황하고 미국의 반도체하고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미국에서 좋다 했는데 결국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이 2차 전지도 좋다고 하다가, 여름에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주말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는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련돼가지고.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번에 끝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급락할 때마다 차근차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반도체라든가 한국의 2차 전지는 저가 매수다라고 안심하고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11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매달 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1월 달 시장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8월 달부터 고객들한테 이제 시장을 떠나라, 일부 피곤한 사람들은 떠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오면서 계속 이제 뭐 리스크 관리하면서 신규 매수는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장기 비전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알파벳 50% 팔아라, 수익 실현 다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보면은 인건비 상승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2000년도 이후에 미국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2배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20년 동안, 2000년도 이후 20년 동안 주식시장 굉장히 잘 올라왔다는 거, 금융위기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지만 잘 올라왔다는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 너무 높다는 얘기 하는데, 이 주택 구입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소비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3.2%로 지금 대출 이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대 이 모기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갈아탔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한 1, 2년 정도 기간 안에 사람들이 문제고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고, 실업률 내년에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실업률 올라가더라도 과거 이제 고금리 시절 80년대 초반 보더라도 주식시장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좀 호흡을 들게 가지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그렇게 비중 조절 잘 하신다면은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11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요. 조금씩 천천히 접근이 필요하다. 길게 보면서 내년 초까지 분할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